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허니쌤입니다. 네, 102번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1년, 그러니까 작년 2020년 2월 말쯤 이제 우리나라는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고, 또 이분이 하대청 교수님이시니까 온라인 강의를 우리처럼 똑같이 하셨겠죠? 그래서 이분이 팬데믹 1년 동안에 온라인 강의를 1년 동안 해보니까 느낀 점이 좀 있더라. 그래서, 온라인 강의에서 이분이 느낀 점이 있었는데, 선생님도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병행을 했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이분의 느낀 점에 많이 개인적으로 공감이 되었어요. 아, 맞아. 이런 거 맞아. 이거 나도 느꼈는데. 그럼 어떡하지? 근데 이게 그렇다고 이제 온라인 강의에 있어서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좀 부족한 점도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선생님의 수업을 하고 있는 건데 변형된 온라인 강의잖아요. 근데 만약 이 강의를 여러분들 실시간 놓고 한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한다 하면은 20분 내에 선생님이 웬만하면 끊으려고 하는데 20분이 30분이 되고 40분이 되고 막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온라인 강의 반대가 이제 대면 강의잖아, 여러분. 대면 얼굴 보고 하는 거 대면 강의인데, 대면 강의하면 뭐랄까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런 내용이 더 있어가지고 쌤 같은 경우는 요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 이분도 그런 거 느꼈나봐. 여러분들은 어땠어?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에 온라인 강의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좀 어떤 느낌이 있는지 생각을 좀 정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정리하는 칸이 이 글 다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쌤이 같이 읽고 같이 토론하고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입부 저의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본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문단. 작년 봄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에 온라인 강의를 도입하려고 논의하던 어느 날 한 동료 교수는 이번에는 교수법이 가르치는 거잖아. 가르칠 때 여러 가지 교수법이 많아요. 혁신, 엄청난 개혁, 변화가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라는 말은 예측했다. 그동안 많은 대학은 강의실 수업의 결함은 뭔가 부족한 점. 강의 수업이라는 거는 대면 수업이거든. 대면 수업에서의 부족한 점에 주목하고, 무크가 이제 여러분 테드라든가 여러 가지 테드 옛날에 뭐 있었는데 까먹었네. 테드하고 무슨 엄청 많이 있어요. 이게 공짜로 이제 대학 강의를 이제 듣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온라인 강의 시행을 시도해봤지만 큰 진전이 없었다. 별로 변화 없었어. 왜냐하면 온라인 강의를 도입하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던 오래된 강의실 수업에서 벗어나서 보다 능동적인 교육이 가능할 거라고 봤지만 교수님들의 호응이 낮았어. 아유, 귀찮지. 그냥 대면 수업은 아무리 이런 카메라니 비미니 뭐 다 준비 없이 그냥 책, 분필 이거 가지고 막 준비하면 되는데 온라인 하려면 이렇게 턱턱 하니까 교수님들이 좀 귀찮아졌기도 하고, 혹시라도 이제 강의 수업 오픈되면 다 이제 막 실력이 부족한 게 이제 막 탄로가 날까 두렵기도 하고, 이제 카메라에 울렁증이 있는 교수님들은 더 힘들 수도 있고, 쌤 같은 경우는 울렁증은 없어. 잘하고 있지? 그래요. 이게 좀 낮은 이유 짐작하시겠죠, 여러분들이. 하지만 이제 팬데믹 덕분에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교수님들은 안 할 수가 없어. 왜? 애들을 어떻게든 학생들 가르쳐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온라인으로라도 전달해야 학습에 연관성도 있고 월급도 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온라인 강의와 새로운 교수법들을 더는 거부할 수 없을 것이었다. 그래서 작년에 막 부랴부랴 막 강의도 하고 막 그렇게 했죠. 자, 그 다음 달라. 자, 그의 전망대로 1년여가 지난 지금 대학 강의는 온라인 강의 일색이다. 온라인 일색이라는 말은 하나의 색깔이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가 거의 이제 전부 되었다. 특히 여러분 줌 알죠? 줌이라는 프로그램, 온라인 회의 앱이 거의 지배하고 있다. 많은 상대를 학생들이 이제 막 올 수 있으니까. 동시에 보면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이 기술은 무엇보다도 사용하기 간편하고 끊김과 느려짐도 적어서 안정적이다. 강의 자료를 함께 볼 수도 있고 파일을 주고받고 채팅하는 것도 된다. 편리하네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대면 강의를 상당 부분 모방한 이 비대면 강의 기술 덕분에 대학 교육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중단되지 않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교수들은 멀리 가지 않고도 연구실에 앉아 해외 학회나 연구회의에 손쉽게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 강의의 현재 상황이고 줌 덕분에 그래도 교육이 계속되었다. 고마운 부분이다. 편리한 줌 이런 것들 특정 회사를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줌이라는 거에 이득이 되는 점이 있었다. 이걸로 대학 교육은 괜찮아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줌으로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1년 넘게 해오면 입장에서 편리함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뭔가 좀 불편한 점도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줌으로 강의を난 뒤에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피로감이다. 3시간 동안 연이어 2개 강의. 대학은 보통 이제 3학점짜리가 초과학점이어가지고 3학점짜리가 2시간 2번 하면 이제 6시간이잖아요. 그런 강의가 연달아 있는 날도 있죠. 그럼 6시간 동안 줌으로 하면 너무 지쳐서 거의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일단 대면 강의와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차이가 느껴지는 거야. 이 교수님의 변화는 한 분의 변화겠지만 그래도 개인이 실제 해보니까 대면보다 비대면이 훨씬 더 힘들더라 라는 거야. 선생님도 그래. 선생님도 그런 것 같아.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은 대면 수업에서의 에너지의 한 120% 정도, 많게는 150% 정도가 더 든다고 합니다. 그럼 더 피곤한 거지, 그만큼. 자, 아이고, 잠시만요. 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거 여러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도 강의 때 집중하기가 힘들고 강의 내용이 잘 기억에 남지 않으며 무엇보다 너무 피곤하다고 호소한다. 단지 모니터 스크린을 오래 보면 전자파일 노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 그건 줌 피로, 줌 퍼티그. 이거 새로 여러분 하나 아시고요. 불리기 시작한 현상으로 다른 사람과 직접 만나지 않고 디지털 시각 이미지에 의존해 의사소통하기 때문에 벌어진다. 그러니까 대면 의사소통이 아니라 대면 의사소통이 아니고 비대면 소통은 피로감을 높인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뭔지 이 다음 단락에 나오는데 왜 그런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나는 거 똑같은데 좀 피곤하다.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오래 보고 있으면 좀 머리가 좀 아프거나 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친구 수다 떨 때, 장난치거나 뭐 그럴 때는 전혀 그렇지는 않아. 그런데 이상하게 디지털 대면 자료를 보면은 그냥 보고만 아무것도 보고만 있는데도 힘들어.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여보? 잠깐만. 네. 기계 오작동이 있었습니다. 다음 문단 볼게요. 네. 왜 그러면 피곤하냐 했을 때 이분의 진단은 한번 귀에 솔깃합니다. 대면 만남에서 우리는 대화하면서도 상대의 목소리 톤, 리듬, 자세, 몸짓, 얼굴 표정 등을 신호로 지각하며 대응한다. 즉 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치, 표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야. 이 말이. 알았지? 응. 이런 사회적 신호들을 보충해서 음성 언어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의미를 이해하고 상대의 눈과 입 주위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감정을 읽고 반응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말로 된 거 빼고 우리 국어에서는 비언어적인 것, 그 다음에 반언어적인보다 준언어적인 것. 교육까지 바뀌어가지고 용어가 바뀌었어. 준언어적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말 그대로 말 주고받는 거잖아. 비언어적인 거는 표정, 몸짓 이것이고 준언어적인 게 바로 이제 목소리의 크기, 톤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표현이 올바르게 전달되고 주고받는 거야. 그런데 이분의 만남은 대면 만남에서는 가능한데 비대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솔직히 그렇습니다. 줌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얼굴 이따만한 크기로 실시간으로 보는 거랑 줌에 있는 화면에 비친 조그만한 거랑 그런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지 않아도 대면상에서는 눈빛으로 충분하게 어떤 상황인지 짐작 가서 만날 수도 있고 짐작 지도해줄 수 있고, 그런데 온라인상에는 그게 어렵잖아. 표시해주지 않으면 캐치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이제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한다는 거지. 자, 또 가봅시다. 반면 온라인 강의에서는 디지털 신호의 지연으로 좀 느려, 그지? 바로바로 파악하기, 그래도 실시간이라고 해도 그래도 대면만큼의 실시간은 아니잖아. 얼굴 표정 등의 변화가 음성과 곧잘 어긋나고 미세한 변화는 감지하기도 어렵다. 우리의 뇌는 이 간격을 채우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 그럼 당연히 더 피곤하겠지. 결국 줌 강의는 대면 강의보다 교수와 학생에게 더 큰 인지적 부담, 뇌에 부하가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부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뇌가 더 많이 피로한 거지. 요거.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사탕 같은 거 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세요. 자, 이런 문제가 있었네. 다음. 자, 5문단 볼게요. 자, 획기적 온라인 회의 앱이 만들어준 강의실은 기존 강의실을 잘 모방했지만, 흉내 내게 했지만, 같을 수가 없다. 요거 이 문장. 그렇죠. 아무리 해도 안 돼. 똑같을 수 없어.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대면 강의하는 게 훨씬 더 재밌어. 더 좋고, 더 많이 수업할 수 있고, 그렇더라고. 자, 아무것도 아닌 일, 작은 일에 웃음이 퍼져나가고, 순간적으로 지적 에너지가, 지적 에너지. 학생 친구들 옆에 온라인 강의는 친구들을 못 보잖아. 그지? 그런데 오프라인 강의는 친구들을 보면서 발표하는 것도 듣고 보고 나도 한번 해보고 하면서 순간순간에 교류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측정할 수는 없지만, 자, 그게 바로 이분은 지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흐르는 그런 일은 이제 없다. 온라인 강의는 없지. 온라인 강의실은 잘 통제되고, 이분 고립된 공간이다. 고립됐어. 학생과 학생 사이에. 학생들은 교수에게는 열심히 집중하지만 서로 간의 지적 우정, 지적 에너지를 통해서 지적 우정, 같이 공부하는 공동체, 공부 공동체 같은 것은 느끼기가 어렵다. 한 학생은 수강하는 친구들이 같이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대면 공동체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소속감을 학생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조별 과제와 토론을 함께 해도 동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뿐 지속될 관계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대학의 강의실은 무엇보다 함께 공부하며 서로 배우는 곳이다. 그 고등학교 강의실보다 수업보다 대학교 강의는 조별 과제라든가 실습, 실험 이렇게 하는 게 많아가지고 훨씬 더 학생들 사이에서의 수업이 더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제를 주고 조별로 토론하는 게 탐구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계급, 지역, 문화, 젠더에 속한 학생들이 서로 만나서 존중하면서 경청하고 신뢰하면서 토론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지만 줌의 온라인 강의는 역부족이다, 부족하다, 힘이 부족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이 참 이제 교육에 있어서 되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진짜 교육은 뭐냐? 지식 전달만이 교육은 아니죠. 진짜 교육이란 뭐냐? 지식의 전달만이 아니라 지적 공동체, 상호 간의 소통, 더 나은 지적인 성취를 얻는 것이다. 1대1로 해봐. 얻는 지식보다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하는 데서 얻는 지식이 훨씬 더 많아. 이게 더 바람직하고. 자, 필기 잘 하시고요. 그 다음 6문단 가겠습니다. 자, 사실 대학에 온라인 강의가 전면 도입되고 일상화된 것은 엄청난 실험이지만 팬데믹이 준 충격으로 무감각해져 있다. 그냥 그러려니 한다는 거야. 이 변화를 더 의미있게 교육적으로 승화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하니까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해 있는 거예요. 작년 입학해 올해 2학년이 된 이른바 코로나 학번의 한 학생은 2학년 온라인 강의가 강의실보다 더 좋다고 한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대학 강의실의 토론식 수업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이제 줌 강의에 적응해버린 것이다. 갑작스러운 팬데믹 이후로 안전의 가치가 최우선이 되면서 다른 가치, 이를테면 교육 공동체, 지적 공동체 같은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됐다. 팬데믹 덮친 지 한 해가 지난 지금 안전을 생각하느라 대학 교육에서 우리가 잃은 것,
무엇이 성찰하고 새로운 균형을 찾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논의해 봤으면 한다. 새로운 균형을 찾는 것.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수업. 참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대로 가면 더 학문적인 성취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낮아지겠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보완하는 그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현장 교수님의 의견이었고요. 이 부분은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수업도 하고 막 그러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은 보강이나 뭐 이런 건 돼도 진짜 수업은 면대면으로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도 그게 그래 좀 아쉽기도 해. 반응을 알 수가 없으니까 내 수업을 조절을 못 하겠어. 이거는 내가 전달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이 PDF를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려니 해. 근데 실제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면 반응을 보면서 내가 더 깊게 설명할 것, 더 줄일 것, 많이 설명할 것, 넘어갈 것을 판단하기가 쉬운데 온라인 강의는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어. 바로바로 반응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점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해. 선생님도. 자,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3가지 정리하고 어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팬데믹 1년 온라인 강의 1년 하대천 교수님의 글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